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일부 영상에서 외로움과 고독이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씩 피우는 것보다 더 독하게 우리 혈관과 뇌세포를 말려 죽인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꼭 일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2부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쌓여서 결국 뇌를 늙게 만들고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까지 불러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잠든 뇌를 다시 살려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5가지 숙제만 잘 실천하신다면 외로움, 고독, 우울증 그리고 치매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외롭고 고독한 늪에서 당당하게 빠져나올 숙제를 저와 같이 하나씩 풀어나가 보시죠. 여러분, 평소에 간혹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지 하고 좀 짜증나고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죠? 평소에 잘만 쓰던 단어가 갑자기 혀끝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안 나시거나 방금 들은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찾아온 건 아닐까 하고 소갈이하며 걱정하시는 분들 아마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건망증 같은 기억력 저하는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도대체 그 깊은 외로움과 고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는 내가 늙어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상실감이 들 때 그럴 것입니다. 게다가 또 자식에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서운함과 미움이 채워질 때마다 그 외로움은 또 칼날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문밖 출입이 힘들어지면 삶의 비애감이 들고 왠지 세상에 나 혼자만 쓸쓸히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거라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외로움이 길어지면 살며시 우울증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슬프고 의욕이 없으니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게다가 대화가 줄어드니 뇌도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게 되어 평소에 뭐를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사들은 가성치매, 즉 가짜 치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가성치매를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위험한 착각 속에 그냥 방치해두면 뇌세포가 사멸하면서 결국 진짜 치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격인 외로움과 고독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억력을 갉아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머지않아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견디는 그 외로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또 우울증은 수면장애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 38개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단연 압도적인 1위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그분들이 결코 마음이 모질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무서운 귀신에게 눈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에 빠졌는데 주변에 손 잡아줄 사람 한 명 없어 혼자 빠져나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셈입니다. 특히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전신에 퍼지는 독극물 같은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조용히 밀어내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가 활동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파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력이 없어서요. 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 활동도 안 하시고 주로 집에만 계셔서 기력도 안 생기고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40살부터 매년 1%씩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60세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80대가 되면 몸 전체 근육의 절반가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과의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자 뇌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걷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뇌에 피가 안 통하면 뇌세포가 사멸합니다. 안 움직이니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근육이 없으니 더 안 나가게 되고 결국 집안에 갇혀 지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더욱 위험한 것은 만일 혼자 집에만 계시다가 갑자기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나 또 낙상사고라도 당하시면 아무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근육을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밖에 나가 걸으면서 남아있는 근육을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다라는 각오로 용기를 내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밖으로 나가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뇌에 산소와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란 것도 나옵니다. 그래야 밤에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니 생기도 나고 더불어 기분도 좋아지니 우울증이란 놈도 저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셨다면 이제 잠든 뇌를 깨울 두 번째 숙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열어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기입니다. 여러분, 밖에는 나갔는데 막상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동네만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쏙 들어가시진 않으신가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쑥스러워 머뭇거리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딴척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습관들은 결국 우리 뇌를 잠들게 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말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대화의 첫걸음을 아주 쉬운 인사를 하는 것부터 서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부담 없이 길에서 이웃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가볍게 툭 건네보시고 또 손주 같은 아이들에겐 너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구나라며 먼저 간단한 인사로 입을 떼어보세요. 이 같은 작은 인사가 기쁨과 보람이 되어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셨다면 건강정보나 즐기는 취미 같은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십시오. 대화는 뇌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내가 말을 내뱉고 웃는 그 순간 뇌세포는 살아나고 혈관 속 독소는 말끔히 씻겨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살면 나의 뇌는 건강해지고 반대로 대화를 안 하고 살면 나의 뇌는 망가지고 결국 불청객 치매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혹시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분 계신가요? 나는 말수도 없고 마땅히 대화할 사람이 없어라며 적막한 방에서 그저 온종일 유튜브나 TV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보십시오.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핸드폰에 요즘 인기 많은 AI 로봇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잘 사용해 보세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다운받은 앱을 연 다음 댓글창 맨 끝에 있는 것을 터치하고 그냥 말만 걸면 되는 건데요. 요즘 한창 인기 많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똑똑한 AI 친구에게 오늘 뉴스 좀 들려줘 혹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좀 알려줘라고 말을 걸어보십시오. 만물 박사인 인공지능 AI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바로바로 아주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며 여러분들의 아주 훌륭하고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AI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며 오랫동안 굳어있던 입과 혀를 부드럽게 푸시며 대화를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AI는 마땅히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그냥 일시적인 대화 연습 파트너일 뿐입니다. 집에서 키운 그 대화의 활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며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치매로부터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패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숙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식에게 바라던 기대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이제는 절대 자식에게 보답 같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엔 반드시 서운함과 미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그 미움의 씨앗은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은근히 품고 있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만 하고 내심 효도를 기대했다가는 되려 상심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평생 고생해서 사랑으로 다 퍼주셨고 보람되게 잘 키워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고귀한 부모입니다. 이제 다 큰 자식들은 그들의 길을 잘 가도록 응원만 하십시오. 자식들의 무심함에 마음 쓰기보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인생을 풍요롭게 채울 때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 배우고 나를 위해 여행하며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만 모든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더불어 자식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숙제는 당장 초라한 밥상부터 바꾸는 겁니다. 자식들과 같이 사시거나 부부 내외가 함께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낫겠지만 문제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시죠. 나 혼자 먹는데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뭐 귀찮게 여러 가지 차려 먹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입맛 없다고 대충 국이나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쉽고 간단한 라면으로 때우시거나 아니면 그저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 꺼내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시길 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드셔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 섭취와 병행되지 않으면 근육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으니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유지하는 에너지가 끊겨 인지기능 또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행위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뇌운동입니다. 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반대로 씹는 활동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잠들게 되고 그 빈자리를 치매라는 불청객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음식하기가 귀찮고 싫어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사다가라도 잘 차려 드세요. 어디 한번 예쁜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 스스로를 대접해 보십시오. 초라하게 먹으면 나는 그냥 볼품없는 머슴이 되는 것이고 귀찮더라도 정성껏 차려 먹으면 나는 내 인생의 멋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일종의 자기 주문, 자기 확신입니다. 길동아, 순자야 오늘도 맛있게 먹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챙겨보세요. 뭐 이게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침샘을 살리고 뇌를 자극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정성스러운 밥상이 곧 나의 뇌를 젊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나만의 작은 즐거움, 취미 생활을 꼭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취미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요 교실에 나가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기, 그림 그리기, 요즘 인기 많은 파크 골프하기, 라인댄스나 실버 체조하기,
작은 화초나 텃밭을 가꾸기 등등 모두 좋은 취미입니다. 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는 것, 심지어 이웃들과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고스톱 판판 치는 것조차 아주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종교 모임이든 노인 대학이든 어디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며 마음껏 웃고 즐기십시오. 거동도 잘 안 하시고 또 머리도 안 쓰시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몸 컨디션과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자꾸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활동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달래주며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던 무료하고 외로운 일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둘씩 채워나가 보세요. 그 활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혼자 조용히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있다 보면 문득 지나온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간 힘겹게 고생하며 살아온 숱한 세월을 아쉬워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팔자 탓을 하고 계신 분들, 자식들 생각에 늘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이제 나이 들어 여기저기 몸은 아픈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홀로 외롭게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 버티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되게 살아오신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오로지 귀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리실 때입니다. 치매에 걸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실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문을 여시고 어두운 방에서 햇볕 아래로 한 발짝 내디드십시오. 밖에 나가시면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시고 또 다음 식사부터는 밥상을 조금 더 정갈하고 맛깔나게 정성껏 차려서 드세요.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고 삶을 다시 활짝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저 지혜로운 행복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 외롭고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삶이 보다 더 활기차고 밝고 건강하게 사람들과 소통하시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댓글창에 화이팅! 하고 한번 써주세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지혜로운 좋은 글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